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너무나 긴장됐던 경기, 토트넘 허스퍼의 운명이 걸려있던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이어갈 수 있었던, 어떻게 본다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던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결과가 이제 막 나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그야말로 원맨쇼가 펼쳐지며 토트넘이 아스널의 3대 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날 리그 21호 골까지 기록하며 득점왕 경쟁에서 모하메드 살라와의 차이를 한 골로 좁혔고, 이제 토트넘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득점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체 이 경기 어떻게 펼쳐졌는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은 어땠는지 지금부터 주요 장면들을 통해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이 연기된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후반기 아스널과의 맞대결, 토트넘 허스퍼 스타디움에서의 홈경기에서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전반 22분 해리 케인의 페널티킥 선제골에 이어 전반 37분 추가골, 그리고 후반 2분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 페널티킥을 손흥민 선수가 얻어냈고, 그리고 37분 해리 케인 선수의 헤더 득점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이 기점이었고, 손흥민 선수가 쐐기골까지 넣었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점, 이날 전반 33분에 아스널 수비수 롭 홀딩이 경고 2회로 퇴장당했거든요. 이 두 번의 경고 그리고 퇴장까지 모두 손흥민 선수가 끌어내면서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에는 중요한 이탈이 있었습니다. 경기 마지막 공개 훈련까지도 멀쩡하게 보였던 아르헨티나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없었던 것인데요. 다빈손 산체스가 3백의 오른쪽으로 선발 출전하고, 아예 벤치에도 로메로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최근 토트넘의 수비 안정을 이끌었던 로메로의 이탈은 큰 우려와 염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토트넘에는 예상대로 모든 선수들이 나왔고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벤 화이트 선수가 벤치에는 들어왔지만 선발 명단에 들어오지 못한 가운데 지난 주말 리즈 유나이티드를 2대1로 이겼을 때의 명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상세하게 선발 포진도를 살펴보면 손흥민, 케인, 쿠루세프스키의 3톱, 세세뇽과 로얄이 좌우 윙백으로 서고,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의 투 볼란치, 그리고 3백은 데이비스, 다이어, 산체스, 골문, 로리스가 지켰습니다. 아스널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섰는데요. 은케티아가 최전방 공격수, 좌우 측면 공격수로 마르티넬리와 사카, 에데고르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카와 엘네니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섰고요. 포백 라인은 지난 전반기 대결 당시 손흥민 선수를 잘 막았던 토미야스가 오른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리즈전과 똑같이 세드릭 소아레스가 오른쪽, 토미야스가 왼쪽에 서고, 가브리엘 마갈량이스와 러폴딩이 두 명의 센터백으로 자리하고, 램스테일이 골문을 지켰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아스널은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요. 경기 전 프리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번 경기를 아스널이 좀 내려서서 경기한다면 토트넘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는 아스널이 그런 축구를 하기에는 좋은 성향의 선수들이 아니다, 젊고 빠르고 달려드는 선수들이 좋다 보니까 전방 압박을 하고 원래대로 축구를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전망이 있었는데, 실제로 후자에 가까운 공격적인 축구를 아스널이 시도했습니다. 전반 2분 만에 웨데고르의 스루 패스를 받은 은케티아의 침투가 좋았었고, 문전까지 진입을 했는데 벤 데이비스 선수가 잘 차단하면서 위기를 넘겼고요. 전반 4분에는 사카가 내준 공, 소아레스를 거쳐서 웨데고르가 왼발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한 것,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리버풀전에 조금 두려웠던 그런 장면들이 연출되는 것 같았지만, 로리스의 정면으로 약하게 이어지면서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전반 7분 토트넘이 첫 번째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로메로가 빠지다 보니까 오른쪽 측면 수비에 대한 불안들이 있었는데, 로얄도 잘 내려와서 커버를 해주고, 호이비에르도 산체스 앞을 커버해줬고, 무엇보다 쿠루셉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를 많이 가담해줬어요. 전반 7분에 토미야스가 오버래핑하려고 올라왔는데 쿠루셉스키가 열심히 따라 내려와서 몸싸움을 하면서 따냈고, 그 다음에 로얄에게 패스했는데 로얄의 크로스 패스가 끊기긴 했지만 측면 경쟁에서 쿠루셉스키가 토미야스를 조금 압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소아레스와 러폴딩의 견제를 받았는데요. 특히 러폴딩이 초반부터 기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손흥민 선수와 경합하다가 손흥민 선수가 쓰러졌을 때 옆구리를 좀 발로 일부러 차는 그런 고의적인 좀 신경전을 벌였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따졌는데, 그리고 나서 1분 만에 또 한 번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공을 이제 받는 상태에서 뒤에서 러폴딩이 체킹을 들어왔는데, 여기서 엉켜 넘어졌을 때 손흥민 선수를 꽉 끌어안으면서 조금 또 괴롭히는, 또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를 자극했고, 어떻게 본다면 손흥민 선수를 흥분시키려고 했던 경향이 있었고,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반응하자 엎어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감정 다툼까지 벌어졌었거든요. 속도가 느린 홀딩이 손흥민 선수를 조금 제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이런 사실 행동이 홀딩에게는 독이 되고 맙니다.
일단 전반 17분에 사카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할 때 벤 데이비스가 공을 뺏기면서 벤 데이비스가 일어나서 조금 파울을 또 하면서 차단을 했는데 여기서 폴 티어니 주심이 바로 경고를 줬거든요. 이날 조금 파울을 예민하게 주고 엄격하게 주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전반 21분 쿠루세스키가 오른쪽 측면에서 가운데로 접어가지고 왼발로 올린 크로스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헤더를 따내기 위해서 달려들었거든요. 여기서 소아레스 선수하고 로폴딩 선수가 같이 에워싸는 과정 속에 소아레스 선수가 팔꿈치를 쓰면서 손흥민 선수를 가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크게 넘어졌고 폴 티어니 주심이 지체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VAR을 볼 것도 없이 바로 페널티킥을 선언했고요. 전반 22분 키커로 나선 해리 케인 선수가 성공시키면서 오른쪽 측면 구석을 잘 찔러 넣으면서 토트넘이 이른 시간 필요했던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아스널 역시 사실은 발빠른 마르티넬리의 돌파를 통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었지만 로리스의 집중력도 좋았고 또 한 차례는 로리스가 공을 빠뜨렸지만 호이비에르가 끝까지 쫓아와서 공을 건드려내면서 또 위기를 넘긴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전반 26분에는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와 홀딩 선수가 충돌을 했는데 왼쪽 측면으로 공이 전개됐을 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공을 받고 돌아서는 과정 속에서 노골적으로 팔을 써서 넘어뜨렸습니다. 게다가 홀딩 선수 뒤쪽에는 아무런 수비수들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쳐지고 들어가면 유망한 공격 기회를 저지하게 된 셈이 됐거든요. 이전에 비슷한 동작에서 경고를 안 줬던 폴 티어니 주심이 너 아까 구두 경고 줬는데 또 그랬다. 두 번째다라고 하면서 경고 카드를 드디어 꺼냈습니다. 전반 27분 홀딩 선수가 이제 경고 하나를 받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를 제어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이제 느슨해질 수밖에 없고 강하게 붙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면서 케인에게 패스했고 케인이 문전까지 돌파했고 케인의 1차 슈팅을 토미야스가 막아냈지만 흐른 공을 로얄이 슈팅했는데 사실은 조금은 오픈 찬스가 아닌가 싶었거든요. 슈팅이 정확하게 갔다면 골문으로 갔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었는데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전반 30분 벤탄쿠르가 후방에 내려와서 로메로가 원래는 이 위치에서 패스를 많이 해줬는데 로메로가 좀 빠진 상태에서 벤탄쿠르가 뒤에를 많이 커버하면서 후방에서 패스를 많이 뿌렸거든요. 벤탄쿠르의 패스가 로얄에게 이어지고 로얄도 좋은 수루 패스를 측면으로 깊게 내줬고 이 패스를 호이비에르가 침투하면서 받았어요. 호이비에르가 깜짝 공격 가담한 이후 케인 선수에게 마지막 패스까지 보냈지만 케인의 슈팅 이번에는 세드릭 소아레스가 빠르게 다가와서 커버해주면서 토트넘 공격수들의 이제 침투들에 대해서 미리 차단하는 그런 아스날의 준비된 수비를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33분 결국에는 홀딩이 사고를 치게 되는데요. 다이언 선수가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의 배우 침투를 좀 파악하고 롱패스를 보냈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고 뛰어 들어가려는 순간 로폴딩이 팔꿈치를 사용하면서 몸으로 또 막아냈습니다. 이 장면도 뒤를 빠뜨릴 경우에는 바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경고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실은 너무나 강한 가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다이렉트 퇴장도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최소한 경고였던 상황인데 이미 경고 한 장이 있던 로폴딩이기 때문에 폴 티어니가 바로 이제 경고와 함께 퇴장을 꺼냈고 로폴딩이 빠지게 됩니다. 1-0으로 이미 앞서 있던 토트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상대의 수적 열세 상황까지 되는 정말 유리한 상황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또 전반 37분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을 벤탄쿠르가 헤더로 흘려주고 반대편에서 달려들어온 케인 선수가 다이빙 헤딩으로 연결하면서 쐐기골까지 넣게 됩니다. 연달아서 토트넘에겐 좋은 상황들이 찾아왔고 2-0으로 앞서갔는데요. 상대가 10명인데 2-0이면 사실은 상대의 전인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스널은 급격하게 정신적으로도 흔들렸습니다. 전반 42분에는 세세뇽의 크로스 패스를 로얄이 문전 우측으로 들어와서 슈팅까지 연결하는 콘테 감독이 원하는 윙백 축구, 윙백 공격이 펼쳐졌는데 이번에도 사실은 로얄이 거의 좀 프리 찬스였는데 마무리 슈팅이 조금 빗맞으면서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골대 안으로만 찼다라면 쐐기골까지 나올 수 있는 좋은 장면이었고요. 아스널은 전반 43분에 은케티아가 과감하게 시도한 슈팅이 날카로웠지만 로리스가 선방을 해내면서 결국 전반전은 2-0으로 끝났습니다. 아스날도 유효 슈팅이 3차례나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토트넘이 53%의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8개의 슈팅이 뿌렸고 2개 유효 슈팅 그리고 2골을 기록하면서 주도적인 경기를 했고 앞서가는 경기를 했는데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토트넘이 한 골을 더 기록하면서 사실상 경기를 끝장내버립니다. 로메로 대신 들어왔던 산체스가 이날 굉장히 준수한 수비력도 보였지만 로메로가 해줬던 것처럼 좋은 전진 패스도 보여줬거든요. 산체스가 과감하게 찔러준 패스, 케인이 문전에서 바로 받았고 상대 수비수와 엘레니가 함께 에워싸면서 케인 선수와 경합을 했거든요. 여기서 엉켜 넘어지면서 공이 흘렀는데 이 흐른 공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한 게 손흥민 선수였어요. 그리고 혼전 와중에도 절묘한 가마차기로 골문 구석을 정확하게 노린 슈팅을 연결하면서 마침내 3-0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21호 골로 승리의 쐐기를 박은 것은 물론이고 득점왕 경쟁에서 정말 살라를 제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되는 골을 넣었는데요.
이후 아스널도 후반 6분에 마르티넬리의 패스를 받은 사카의 슈팅이 나왔지만 이날 경기뿐만 아니라 리버풀전부터 계속해서 좋은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는 벤 데이비스가 잘라냈고요. 후반 14분에는 이제 토트넘이 계속해서 여유있게 공을 돌리면서 플레이를 하다가 허점을 파악하고 케인 선수가 후방으로 내려왔다가 올린 크로스 패스, 로얄이 어느 순간 빠져들어가서 결정적인 헤딩 슈팅까지 연결을 했는데 램스데일이 기가 막힌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듯이 토트넘이 4대0, 5대0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됐어요. 후반 17분에는 케인의 중거리 슈팅을 램스데일이 선방 했고요. 후반 18분에는 호이비에르의 패스, 세세뇽의 크로스, 손흥민 선수의 문전 마무리 슈팅까지 이어졌는데 이 슈팅이 손흥민 선수답지 않게 조금 빗나갔어요. 마지막 슈팅을 하는 순간 생각보다 공이 높게 튀어오르면서 정확한 임팩트가 되지 못했는데 아스널이 3대0인데다가 10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고 경기가 무너졌습니다. 아스널은 후반 19분에 결국엔 마르티넬리를 빼고 스미스로우를 투입했는데 그나마 토트넘의 수비를 위협하던 스피드를 갖고 있던 마르티넬리가 빠지고 스미스로우가 들어오니까 오히려 전술적으로 아스널의 공격은 더욱더 풀리지 않게 됐고요. 이제는 거의 아스널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니까 콘테 감독이 주말에 있을 번리와의 경기를 대비해서 체력 안배를 하게 됩니다. 후반 27분에 손흥민 선수와 쿠루세스키를 나란히 빼고 베르바인과 모우라를 투입했고요. 아스널 역시 이미 게임이 끝났다라고 보고 후반 27분 같은 시간에 은케티아를 빼고 최근에 거의 뛰지 못하고 있는 라카제트를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아스널은 또 하나의 악재를 겪게 되는데요. 후반 30분에 주전 센터백인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하면서 스스로 쓰러졌고 레프트백인 타바레스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벤 화이트가 부상해서 복귀하긴 했지만 아직 온전한 몸 상태가 아닌 것 같았고 이미 무너진 경기에서 무리하게 썼다가 더 큰 부상이 될까봐 우려한 것 같은데요. 라펄딩의 퇴장, 게다가 마갈량이스의 그 부상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37라운드 뉴캐슬과의 경기에 정상적인 수비 라인이 가동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아스널은 악재까지 찾아온 것이고요. 후반 34분 타바레스의 컵백에 이은 외대고르의 슈팅이 날카롭긴 했지만 로리스가 침착하게 막아냈고요. 토트넘은 후반 37분에 경고도 한 장 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 수 있는 벤 데이비스를 빼주고 조로든을 투입하면서 마지막까지 안정적으로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3대0 완승으로 경기를 마쳤고요. 아스널이 승점 66점에서 멈춘 가운데 이 맞대결 승리를 통해 토트넘은 승점 65점이 됐습니다. 승점 1점 차고 2경기에 리그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토트넘이 남은 2경기를 다 이기고 아스널이 한 경기만 비긴다고 하더라도 승점 역전과 4위 탈환이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골 득실차에 있어서도 아스날이 플러스 11인데 토트넘은 이날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플러스 23까지 늘어나서 골 득실을 훨씬 더 앞선 상황이 됐는데요. 37라운드 일정 토트넘은 곧바로 치릅니다. 5월 15일 일요일 밤 8시 번리와 홈 최종전이고요. 아스널은 뉴캐슬과 원정을 치르는데 아스널이 뉴캐슬을 상대로 역대적으로 강한 경기력을 보여왔지만 뉴캐슬도 후반기에 굉장히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살아났고 뉴캐슬 역시 홈 최종전이기 때문에 아스널 입장에서는 결코 만만히 볼 수 없는 경기다. 아스널과 뉴캐슬의 경기는 5월 17일 화요일 새벽 4시에 열립니다. 이 경기를 통해서 4위 경쟁의 향방이 어떻게 바뀔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토트넘과 아스널 경기에 대한 뜨거운 이야기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